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자, 오늘은 심화 세법학이죠. 심화 세법학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세법학은 일단 뭐냐라는 거죠. 심화 세법학, 심화 세법학. 심화 세법학은 우리가 보통 기본 강의 이후에, 기본 이제 세법 개론이죠. 세법 개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넘어가기 직전이죠. 객관식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1차 관련돼 가지고, 1차 객관식 대비의 기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정립하는 단계고, 이 객관식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1차 실전 대비, 시험 문제 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 중간 단계에 이 심화 세법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심화 세법학은 흔히들 다른 말로도 뭐 1.5차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1.5차. 그러다 보니까 뭐 1.5차라고 하는 것은 1차 대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대비 조금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세법학이 그래서 꼭 필요한가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는 좀 선택 과정이에요. 선택.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상 이게 그 심화 세법학이다 보니까 세법학은 2차 대비거든요. 2차의 세법학이 있기 때문에 2차 대비 강의를 한다 그 뜻인데요.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사실상 이제 1차 세법 개론을 한번 듣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심화 세법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세법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어째 보면은 2차 세법학 강의를 좀 듣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라오는데 좀 버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2차도 1차라는 요 객관식 1차라는 과정을 넘어야지만 세법학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순서상 맞는데, 아직 1차에 대한 그 1차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심화 세법학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하기 전에 지금 한 10월 달이니까 10월부터 한 12월까지 요 사이 한 3개월 정도의 심화 과정으로 통해 가지고 2차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단 세법학뿐만 아니고 뭐 세무회계,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요. 할 이유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객관식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언제 치냐? 1차 시험은 내년 4월 내지 5월 달에 치거든요. 5월 치고 바로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이고 우리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 시험 치는 그날에 우리가 합불 여부가 보통 알아요. 합불 여부. 왜냐면 그때 가다반이 이제 공개가 되고, 실제로 이제 다 그 문제지를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채점을 하면은 절대평가잖아. 그리고 심지어 절대평가다 보니까, 뭐, 꽈락 없이 60점 이상만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점해보면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합불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월 달에, 뭐 4, 5월 달에 시험 치고, 그날에 우리가 합불 여부가 나오면은, 합격했다 하면 바로 이제 동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차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시험이 언제야, 보통? 8월 한 2주차 정도 되거든요. 2주차. 8월 2주차 정도 되니까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길어야 3개월이에요. 길어야 3개월. 3개월이다 보니까 이 3개월 내에 처음 뭐를 배우는 거야? 처음 세법학을 이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이 그 절대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3개월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세법학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회독하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화세법학이라는 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라는 조금 여유 있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미리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한번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때 조금 고생을 해놓으면요. 심화 세법학 때 세법학을 한번 해서 조금 고생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5월달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했다 하면 이 3개월에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심화 세법학을 했던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동차 합격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제가 1차를 통과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1차를 통과해야지만 그 심화세법학이 이때 큰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에 이때 1차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뭐, 다시 또 이제 세법 개론해야 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합격을 했을 때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동차를 목표로 공부를 하지, 내가 유예로 공부할 거야, 이런 분들은 잘 없고요. 유예로 내가 붙을 거야 하는 분들이 당초 시작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4, 5월달, 5월달 시험 치고 이제 동차 중에, 이번 동차는 좀 어려워. 내년 유예를 한번 대비를 해볼게.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시작부터 나는 유예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그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마음가짐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는 나는 동차로 끝낼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지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기본 개념을 한번 돌아보는 이 단계에서 심화세법학은 내년 동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화세법학에게 우리가 목표가 있겠죠. 목표. 그러면 이 세법학 있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심화세법학을 수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심화세법학의 가장 큰 목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세법학 이때 요 3월달에 여기 5월달부터 8월달 이 사이에 이 세법학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거,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세법학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세법학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보면은 세법학의 그 방대한 양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그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법학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단계가 심화세법학의 가장 큰 목적 혹은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세법학을 통해 가지고 세법학의 전반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 그거는 조금 목표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그거는 좀 잘못됐고, 나는 심화세법학을 통해서 미리 세법학이 어떤 과목인지, 나가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심화세법학을 수강을 하셔야지. 내가 완벽하게 떼겠다,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의 심화세법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볍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고, 공부는 우리가 장기 마라톤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에 뭔가를 스포트 내는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목표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시기에 그 환경에 맞는 우리가 공부 방향과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심화세법학은 이런 세법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실제로 내가 접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공부해보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을 하나씩 걷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메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심화세법학은 1차의 시험,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과목 위주로 보통 많이 합니다. 1차에 나오는 과목 중에서 2차 세법학 과목하고 이제 공통되는 과목이 그 국세기본법, 국기법이라고 그러죠. 국기법,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네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국기법은 세목은 아니니까 네 가지 과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이 네 가지 과목이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요 네 가지 과목이 세법학, 2차 세법학에서도 이제 논술형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네 가지 과목 위주로 보통 심화세법학을 구성을 많이 하거든요.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 또한 심화세법학에서 요 네 가지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2차에만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세법학 중에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런 것들, 상증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제 심화세법학의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쓴 책 있잖아요. 바로 욕망의 법령집. 요거를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욕망의 법령집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욕망의 법령집은 아시다시피 법령 위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도 사실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론형 시험 문제, 1차 객관식의 이론형 시험 문제도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법령에서 나와요. 법령에서 있는 문구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잘 바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단어를 그 출제자의 임의로 조금 바꿔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법령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욕망의 법령집은 법령 문구를 그대로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세법학의 제 과정의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욕망의 법령집을 바탕으로, 거기 욕망의 법령집을 포커싱을 두고, 물론 이제 기본서도 같이 갖고 가겠지만 기본서 대비 욕망의 법령집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어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나중에 1차의 이론 문제에 있어갖고 법령의 표현을 그대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법령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다는 점, 1차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나아가서 2차 제 수업에서는 2차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욕망의 법령집이에요. 욕망의 법령집부터 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외에 1순환, 2순환, 3순환, 이외에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쭉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욕망의 법령집은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욕망의 법령집을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 뭐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GS 문제라든지 다른 걸 풀면서 욕망의 법령집에 있는 법령 표현을 항상 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회독수를 넓혀가는 거죠. 이 욕망의 법령집의 회독수를 계속 높여가면서 2차 대비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화세법학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세법학, 저의 이제 커리큘럼 세법학의 가장 시작점이기도 해요. 가장 시작점이면서 욕망의 법령집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심화세법학을 1회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욕망의 법령집의 회독수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심화세법학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심화세법학을 뭐 하는 건지 꼭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을 좀 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세법학 측면에서 심화세법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